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여러분의 아날람 212회 2021년 첫 방송. 오늘은 류 교수님, 박 박사님과 함께 안시상을 시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류 드디어 교수님, 했다. 잠깐만 인사 좀 하고요. 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네. 이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는 게 음. 한번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음. 많잖아요. 추석도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메리 그쵸. 크리스마스라니 아. 드디어 어쨌든 얼추 맞춰서 해봤다. 작년에 모두 다들 힘들었을 거니까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겠고 안날람에게만 좋은 일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일단 우리부터.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우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오늘의 주제는 일단 방송 그 타이틀을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뭐 안시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허설을 한번 했어요. 전체 네. 드라이 리허설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한번 녹음했다가 폐기했죠. 음. 자, 우리는 다시 만나서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도 참 이게 사람들이 참 청순한 게 기억이 안 난대. 나 진짜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아, 그 녹음은 이제 평행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님 하드에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평행 우주지 거기는. 근데 그때도 좀 쓸만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오늘 하는 거랑 섞어서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요. 왜 안 돼? 편집이 그런 건데. 내가 귀찮아. 평행 우주래니까. 오케이. 네. 패러렐색으로 갔구나. 네, 거기는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유교수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 그만해. 그냥 모른 척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죠. 저희가 아무런 공지도 없이 아무런 방송으로 얘기하는 것도 없이 2달 이상을 쉬게 됐잖아요. 아, 예. 근데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역이 지침이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언제 녹음하지 녹음 일정을 못 잡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차일필 시간이 갔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다음 주쯤에 구청에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종교는 저기 뭐 10% 모여도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할람을 종교 쪽으로 등록을 하고. 학교 벌교 종교인가요? 네. 왜 이래? 모른 척해. 네, 알겠습니다. 모른 척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1년 동안 학교에 있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 망가져요. 뭐 누구는 회사 안 다녔어? 아니, 학교가 진짜 그 혼란상의 집약체거든요. 학교가. 네. 아니, 근데 학교가 좀 우리도 교수님 많이 봤잖아요. 학교가 그건 그래. 학교가 좀 그래. 그때 우리 교수님들처럼 되는 거구나, 저분이. 이미 그렇게 됐죠. 이미 아까 내가 지금 밥 먹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어쩐지 내가 어서 기시감이 그거구나. 다음 녹음 때부터는 조교를 한 명 데리고 오세요. 그럴까요? 네, 그러겠네요. 필요하다. 네, 우리가 조교님한테 돼갖고 그렇죠. 좀 전해달라고. 조교, 그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네. 조교 있어요? 조교 있죠. 아니 교수님인데 조교가 있지. 아니, 제 개인 조교는 아니고 학과 조교가 있죠. 그러니까 학과 조교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조교 없는 학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또 여기서 왜요? 언피시한 생각을 잠시 지나갔습니다. 고백하겠어요. 네. 조교 없는 줄 알았지. 왜? 아니야. 자, 저 사실 오늘은 첫 방송이라 네.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고 그쵸.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후원해주신 분들 다른 분들도 다 언급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언급해야 될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가 네. 아이즈원 김민주의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후원들이 속속 와서 이게 날짜가 지나면 요거는 생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나기 어렵다. 네, 김민주 양 생일 축하드립니다. 양이라니요. C로 합시다. 자, 아이즈원 김민주 김민주.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면은 얼짱으로 어디 가서 세상을 호령할 얼굴을 가지고도 서열 최하위 쭈글미를 갖고 있는 희한한 멘탈의 소유자. 나는 그 얼굴이면 내가 그 얼굴이잖아. 그러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도 이렇게 건방진데 미쳤지. 내가 그 얼굴이었으면 다 죽었지. 하긴 그런 태도는 우리 장원영 씨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상관없고. 캐릭터 어쨌든- 겹치잖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얼굴을 갖고 서열 최하위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환상동화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빰빰빰빰 할 때 나오는 그 김민주 씨의 얼박샷으로 얼박샷. 우리는 모두 얼박샷이 뭐예요? 얼굴 빵 나오는 샷. 그 얼박샷으로 우리는 김민주 씨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기억하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한테 후원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 분들은 다시 언급을 할 테. 네. 네, 오늘은 이제 후원 아직은 소개할 그건 아니고 왜냐면 갈 길이 바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 후원했을 때는 왜 이렇게 타박했어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갈 길이 바쁘다니까 좀 모른 척 하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 교수가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내가 돈 줬다 이런 느낌보다는 마치 유 교수의 팬인 사람이 유 교수님은 요즘 뭐 하시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았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유 교수 너는 뭐 루텍 좀 불러라. 뭐 이거 본인이 너무 본인 같은 저희가 커미션을 받고 류 교수님이 불렀어요.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요. 너무 내가 이제 아날람에서 잊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한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왜 생기죠? 그지 왜 이 아날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지. 아니, 본인이 아날람한테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 그 뭐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시온님은 모르지. 뭔가 20년 쌓인 우정이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녹고 있구나. 봄날 얼음장 녹듯이 뭔가 이렇게 날 자꾸 안 부르잖아. 부를 만한 에피소드에서도 영화 얘기할 때도 안 부르고. 그래서 이제 자니? 뭐 이런 느낌으로 틱 보낸 거예요. 몇만 원 자, 이렇게. 이 친구랑 근데 아니지, 그때 타박을 니네 받을 줄 아빠랑. 몰랐네. 자고 있어 니네 아빠. 너무 패드립이잖아요. 그 엄마로 할게. 엄마는 더 이상하잖아. 아빠랑 자 차라리.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랬던 겁니다. 네. 아, 어쨌든 후원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 직접 후원을 주신 공개적으로 타박 줄 줄 몰랐어요. 패널과 함께 네, 방송을 할 줄이야. 네. 그래서 후원을 하면 이렇게 자리에 또 모시고 아, 방송도 그렇죠. 하게 저희 되는 커미션 받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학이시잖아요. 네, 방학이죠. 좀 더 가열차게 굴려야 되지 않나. 저희가 아. 지난 여름 방학 때 너무 맞아요. 저희도 하는 순간 여름 방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안 부르길래 그래서 불안감이 엄습해서 자니 하고 새벽 2시에 보낸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아날라의 본인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구정이 끝나면 네. 그 주중에 한 3-4개 정도 우리가 좀 세이브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음. 유 교수를 한 3-4번 정도 불러서 교수님 어디 방 잡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열차게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사실 저희가 2020년에 안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안시상을 못했어요. 네. 뭔가 그때도 뭐 사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다가 갔는데 하다가 2020년이 또 하고 가가지고 2020년은 구나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올해는 이걸 좀 해보자. 사실 안시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는 싶은데 1시간씩 뭐 이렇게 특집을 하긴 좀 그렇고 재밌었다, 뭐 즐거웠다 이런 것도 함께 좀 같이 가볍게 좀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물론 안시상의 기본 취지이자 여태까지 제가 올해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원칙은 그 어떤 시상식에도 볼 수 없었던 공정함과 어떤 그 탁월한 신미안으로 이 모든 작품과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발굴하고 시상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죠. 네, 공정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또 대표님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주로 대표님이 보셨던 작품들 중에서만 골라지니까 네. 그 점에서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게 공정한 거예요. 내가 골랐다는 것만도 이미 확실한 어떤 그 신미안이 보장된 것이다. 교수님이 간택했어. 그럼요. 어서 먹어라. 숙청을 들라. 숙청을 들면 어떻게 수청을 들어야지. 나는 수청 아니야. 숙청이지. 다 숙청이야. 왜 천일야 몰라요? 넌 내일 숙청이야. 그거 천일 연장한 거잖아.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안시상을 하는데 약간 2019년, 20년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살짝 섞어서 2020년에 우리가 안 했다 보니까 웬만하면 2020년에 있었던 걸로 상을 드리겠지만 약간 그런 여지가 있다. 2년 만에 안시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2년 만에 하는 그런 게 뭐가 있냐? 행사가 뭐가 있죠? 올림픽 같은 건 다 4년인데. 아니 세계선수권도 매년 하고 아마 청소년 대회 같은 게 뭐 20세 이하 이런 게 아마 2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것도 4년 아니에요? 그것도 4년 아니에요? 아니야 2년에 한 번인데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홀수의 생이냐 짝수의 생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왜냐하면 갈라지는 20살짜리가 대표로 뽑을 때 20살이랑 19살은
그 간극이 크잖아요. 성장기니까. 근데 성인이 됐는데 27이랑 28은 차이가 없지만 19하고 20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딱 세계대회 청소년대 연령대에 딱 걸리는 그 연령대 애들이 그 1살 어리거나 이러면 손해를 보죠. 약간. 저도 찾아본다. 그냥 모른 척해. 알았지? 자, 그래서 2021년 안시상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 받아가도 시상하는 시상식 안시상. 본상, 바로 본상. 네. 네, 저희는 사실 매번 상이 바뀌지만 뭐 하는 거야? 2년마다 하는 거 찾아보고 있었어. 모른 척해. 찾아보는 것까지 사람이 쭈그레졌어. 음.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불렀나 봐. 그런 거야. 중간에 한 번씩 불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잔일을 할 정도면요, 원래 음. 멘탈이 바닥이거든요. 쭈그레졌어. 저둥치를 하고 쭈그레졌어. 어떡하면 좋아요. 자, 어쨌든 저희는 사실 상 부문이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신설하거나 뭐 해당 상이 없어지거나 하지만 커플상도 그럴 위험이 있었는데 커플상은 남아 있어요. 자, 올해의 커플상. 커플상은 심지어 우리 지난 커플상은 한 커플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엔 무려 3커플이 받아요. 대단합니다. 네. 2020년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커플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커플들이 있었지만 다 담지 못한 점 네. 아쉽습니다. 뭐 여러 커플들, 네. 뭐 예를 들면 박현미와 자, 네. 2021년 안시상 커플상. 커플 오브 더 이어 고스트. 네. 일단 한 분 한 분씩 이제 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엄기준과 그녀들. 축하드립니다. 한 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네. 오히려. 그렇죠. 이 연기준과 그녀분들은 펜트하우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인간 수업에 정다빈과 최민수. 네. 서민이와 이 실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백두산에 네. 이병헌과 전도연. 이분들은 그 극중 인물의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분들은 뭐 굳이 의미 그냥, 없죠. 그쵸. 이병헌과 네. 전도연이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한 작품씩 그 얘기를 하겠지만 펜트하우스는 일단 펜트하우스의 엄기준과 그녀들. 네. 사실 그 펜트하우스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는 주단태로 네. 연기하신 엄기준 씨와 그분과 함께 강렬한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 여배우들에 대한 세 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정말 간결해요? 아니 강렬한. 강렬하게? 간결한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네요. 일단 그 엄기준 씨가 수상소감에서 공식적으로 세간에 돌고 있는 그 루머가 있어요. 엄기준 씨가 펜트하우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비를 좀 어느 정도 보탰다. 보탠 게 들으지 아니냐. 않고서야. 제작비에 태웠다. 그래서 제작비를 대고 사심을 채우고 그래서 있다라는 어떤 의혹에 작가에게 어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이걸 좀 이해도를 좀 이렇게 반영시켜서 매회 자신의 욕망을 그 작가님에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수현 작가가 쓰기 전에 그 고객님의 주문사항 있잖아요. 파 많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 많이 이런 거를 그런 걸 듣는 거죠. 엄기준 씨 옆에 듣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어플로 주문하나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 드라마를 하는데 제작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내가 어떤 수용을 해줄 테니 그런 이제 제작비를 보탤 수 있는 남배우를 찾는다. 그래서 엄기준 씨가 내가 아마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의혹에 휩싸여 있죠. 그쵸.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배우들이 자기 개런티가 높은 배우들이 개런티를 뚝 잘라가지고 제작비에다 태우는 것들은 그런 경우는 꽤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독립영화라던가 의심스러울 만하네요. 그럼. 그렇죠. 왜냐면 엄기준 씨는 뮤지컬 스타라서 사실 뭐 드라마 개런티 따위. 그래서 이제 그 엄기준 씨가 그 지금 세간에 어쨌든 그런 루머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저는 수상 소감으로. 네, 제작비를 대지 않았다. 근데 우리 못 믿겠다. 근데 그래서 전 펜트하우스가 다 끝나길 기다려서 한 번에 몰아봤어요. 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럼 내가 확인해 볼 차례구나. 제가 VOD로 다 봤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제작비를 태웠어. 많이 태웠어? 많이 태웠어. 아니면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 안 그러면은 그게 그 방송 때마다 엄기준 씨 나오는 씬마다 성토가 대단해요. 그 오는 게시판이 난리가 날. 그 엄기준 너무하네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지아 씨랑 김소연 씨랑 네. 유진 씨와 함께. 네.
이게 제일 웃겼던 글이 그런 거였죠. 엄기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런 글부터 혹시 엄기준 씨 필명이 김순옥인가요? 뭐 이런 것까지 본인 설까지 이제 등장하는 그죠. 으로 그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다.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매회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엄기준 씨도 이 드라마가 21회를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또 김순옥 작가가 쓴 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제작비를 대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회 그러니까 파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늘 네. 넣고 뭐 이런 거를 매회 주문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어플로라도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뭐 먹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드라마가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지난해 이렇게 A 여배우님과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에도 A 여배우 안 된다. 오늘은 C 여배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문하고. 그래서 진짜 좀 제가 보다가 뭐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남자 게시판에 흔히 도는 그런 루머겠지. 그러니까 유머겠지. 봤는데 아니야. 나 보다가 저는 진짜 상식 있는 사람으로서 유머겠지로 생각하다가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유머야? 이것은 유머도 아니고 루머도 아니다. 루머도 아니 진실이야. 맞네.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지.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쯤 되면 판사가 왜 자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정황상 판단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정황상 기다 아니다. 이거는 법정으로 가도 맞아. 기야. 정황상 맞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어쨌든 그 주단태 씨가 다른 그 배역들과 찰떡같이 여기서 정말 찰떡같이 붙었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우리나라 드라마고 이게 19금 딱지가 안 붙을걸요? 이게? 그럴걸요? 15일걸요? 15? 15인데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굉장히 농도가 짙어요. 네, 농도가 꽤. 글쎄 15살 이상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지 뭐 사실 15살 이게 CC에서 안 보지. 근데 농도도 농도고. 우리는 좋은데 애들은 CC도 안 봐. 그 어떤 그 시각적 묘사의 농도도 농도지만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 주단태가 사실은 그 배역이 단순히 그 다른 여배우들과 뭐 농도 짙은 러브씬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엄기준 씨 마음속에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코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 램지 볼튼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살 수는 없으니까 드라마로라도 이렇게 램지 볼튼보다 조프리 쪽 아닐까? 약간 그런 쪽이죠. 그래가지고 마음껏 옛날에는 사람도 죽이고. 왜 배우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야 책상을 밥상 엎어 이러면은 스태프들한테 좀 미안한 거야. 스태프들인데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에 갈게 이래가지고 최대한 NG 없이 해서 막 최대한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연습해 보다가 한번 확 하신다고요. 근데 이 드라마 보면요, 그게 거의 매회 나와. 없는 게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 스텝 나부랑이 눈치 보면서 이런 거 이렇게 됐어 씨. 내가 제작비도 태운 마당에. 됐어 이씨 그냥 다 업고 깨고 그냥 해. 뭐 약간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유를 느끼고 싶었던 거지. 법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자유.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 많아서 엄기준 씨가 아무래도 그동안 억눌린 게 많았다. 네 맞아요. 억눌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태우면서까지. 김순옥 작가님한테 혹시 물밑 작업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엄기준 씨 내가 보기엔 엄기준 씨도 근데 불과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잘 몰랐던 거야. 나 그냥 잠깐 이제 마음이 갑자기 저 가슴 밑이 답답하고 돌이 누르는 것처럼. 이러는데 어떻게 했더니 김순옥 작가가 흔히 말하는 좀 그런 막장 작가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김순옥 작가님께서 몇몇 개 이제 예를 드셔준 거지. 이래 하면 되겠냐. 거기서부터 이제 눈이 떠지고. 얼마면 돼 이거 있잖아. 기준 씨 근데 이 정도 하려면은 요 정도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이제 몇 배 던져서 이 정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뭐 이렇게. 묶고 더블로 이거 있잖아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펜트하우스가 과도한 PPL 같은 게 없네요. 엄기준 그렇구나. 씨가 이미 상당 부분 해결해 줬으니까 자기 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조건으로. 그렇죠. 괜찮다. 사리사욕이라뇨. 오케이. 억눌린 마음을 이렇게 풀고자 사람이 그런 거 좀 풀만 살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개상 유진 씨랑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치, 그쵸. 전개상, 전개 흐름상 캐릭터의 그 구성상. 그런 게 어딨어? 유진 씨랑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유진 씨랑도 뭐가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게시판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역시 김순옥 작가의 매직 했는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만드는 게 없구나. 또 한 번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안에 있는 내부의 논리를 이 영화의 메타적으로 느낀 거죠. 드라마에서 메타적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렇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엄기준 씨 이제 고백해 주십시오. 세상에. 커플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은 다 엄기준 씨의 공이다. 부럽습니다, 엄기준 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커플은 인간 수업에 그때도 그런데 자꾸 인간 시장이 제가 헷갈립니다. 장총찬. 인간 네. 실격이랑 네, 인간 수업에 우리 그 서민이와 이 실장님으로 나왔던 정다민 네. 씨와 최민수. 아니 그 사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커플이 참 뭔가 그 드라마가 되게 좀 뭐랄까 뭐 사실 그 당시 시기에 또 그 드라마 볼 시기에 엠번방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는 경험 자체가 썩 유쾌하지 않아요. 쾌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상태 안에서 그 드라마 안에서 일종의 그 온기라고 해야 될까? 그나마 있던 온기가 네, 그 그죠. 두 분이었죠. 그나마 어떤 뭔가 그 촉촉함을 그나마 좀 담보해줬던 그런 게 아닌가. 그나마 두 분이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맞아요. 정다민 씨가 사실 그 베스킨라빈스 소녀 그 이미지, 네. 아역 그 이미지에다가 전 좀- 몰랐어요. 아, 저번에 그래요? 듣고 처음 알았어요. 뭐 네, 저도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 그 뭐 역할 자체가 사실 성인은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좀 센 연기를 하면서 약간 이미지 변신이랄까요. 확실히 뭐 각인이 되는 데는 확실히 성공을 네.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역 배우가 아역 이미지 벗는 게 되게 어려운 게 그 우리가 아역하면 어쨌든 간에 맡기는 역할에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이미지상 왠지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왜 내가 걔를 예를 들어 러브씬이 있는데 이런 씬에 걔도 괜찮지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이미지가 가셔야지 사람들 그분들을 픽하는 사람들한테도 머릿속에서도 그럼 그 배우한테 연락해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지에 머릿속에 이제 안 가신단 말이야. 영원히 그 왜 진지 씨도 그렇고 영원히 빵꾸똥꾸일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역 배우들이 주로 성인 연기하면서 좀 많은 좌절을 겪죠. 네, 그렇죠. 그런 게 그래서 있고. 되게 과격한 역을 일부러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격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더 근데 좀 이제 안 된 그게 경우도 있고. 그들에게는 일종의 승부수인 거죠. 이제 그쵸. 어쨌든 이대로 가면 커리어가 별로 안 좋을 텐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탈바꿈하는 걸 해야 쇄신을 되는데. 해보자.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강렬한 뭐 노출이 많든 그쵸. 아니면 좀 잔인하거나 악역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톰 행크스가 빅에 나온 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음란서생에서 김민정 씨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빅이라는 게 성인이지만 어린애의 정신을 가진 그래서 되게 소년 같은 하지만 몸은 성인인 그런 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톰 행크스도 아역이었다가 성인 연기자로 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딱 잘할 수 딱 있는 맞는 정체성의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다민 씨는 되게 성공적으로 해서 네. 그 어떤 자기 아역의 이미지를 좀 씻은 것 같고 그 사실 여기에는 여기 지금 이 실장님 나오는 최민수 씨가 나름의 좀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으로서의 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면 아역 출신의 그 예쁘장한 배우가 이런 역을 한다라는 거랑 최민수 씨가 갖고 있는 이상한 그 비현실성이 있어요. 맞아. 그게 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름 이 커플의 그 뭐랄까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그림이랄까? 그림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 둘이 이제 두 사람이 되게 이제 엄혹한 현실에서 만났지만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따로 약간 아지트 같은 곳으로 빠져 있을 때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들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 설정으로 볼 때 아마 용병 출신인 걸로 보이는데 모르지도 그냥 밀리터리 매니아일 수도 있지. 그냥 태극기 할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못 살았고. 밀게 유전 거야 그 그냥. 태극기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 이분들 보면은 사실 군대랑 별로 관련 없는 분들도 군복 입고 있고 그쵸.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사진 속 다 물틀 동호회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미군 물품을 유난히 좋아하는 최민수 씨 외모에 속은 거지 우리가. 저분 당연히 그치 그런가 그럴 거야. 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초에 뭐 사실 요즘엔 특히나 20대 멜로물이 좀 2020년에 좀 흥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젊은 커플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 이전에 비해서는 괜찮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작품에서 뭐랄까 나의 마음의 안식처를 이 약간 룸을 만들어준 거죠 이 드라마에서 이 두 대표님 분이.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2019년에 안시장 했을 때 네. 대표님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젊은 애들이 볼 드라마가 없다. 다 네. 늙은이들만 나오는 프로그램만 많고 애들은 진짜 볼 거 없겠다. 그리고 네. 그래 아마 그땐지 아닌지 다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서 젊은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가 없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2020년에는 그래도 꽤 많았었어요. 맞아. 드라마들이. 2020년에 20대가 나오는 20대를
소재로 하는 그 청춘 네. 드라마 이런 게 이제 꽤 흥했어요. 막 서너 편이 연달아서 막 맞아요. 제작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제작되는 로맨스 아니더라도 뭐 경이로운 소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그 10대 20대 취향의 웹툰들 맞아요. 그 원작으로 만들다 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의 나오는 취향, 사람들이 나이가 있더라 좀 젊은 감각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확실히 뭔가 없는데 싶으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다 싶으면 줄어들고 맞아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괜한 걱정을 했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면 저 어쩌면 저 그 방송놈들이 아날람 듣고 안시상 듣고 아니 근데 저기 그 지금 후원 부탁드립니다. 청춘 드라마의 그 수요가 많아진 건 사실은 말하면 일종의 그 소재 고갈적인 면이 있어요. 방금처럼 웹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웹툰이 흥하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인공들이 20대로 안착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20대의 니즈를 반영한다고 보기엔 왜냐면 지금 예능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그 놀면 뭐하니 보면 유재석 씨가 이제 후배 개그맨을 끌어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주역을 하고 있는 사람 다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예요. 그러니까 언제적 강호동 유재석이에요. 네.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메인이 50대고 막내가 40대야. 말만 들어도 좀 징그럽다. 네, 막내 김익인데 뭐 저 사람 나이가 몇이냐면 거의 뭐 39, 막 40 막 이래요. 요즘에 그 왜 불타는 청춘이 장노년들 네. 보라고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김국진 씨나 네네. 강수지 씨가 흥했죠. 그 거기서, 커플이. 네. 근데 그게 보통 한 50대 이상의 분들을 타겟으로 젊을 때 봤던 스타들이 나이 들어서 오는 걸 보죠. 아예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사실 요즘 불타는 점점 청춘 연령대 이런 거 낮아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 메이저 예능 다른 예능들하고 연령대나 맞아요. 그냥 좀 느낌이 다르다면 옛날에 잘 나갔다가 요즘엔 약간 잊혀진 듯한 느낌의 사람들이 자주 나온다 말고는 뭐 연령대나 맞아요. 뭐 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거기서 확실하게 나이를 더 높여서 차별화를 주려면 아예 그냥 저기 이순재는 이쪽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불타는 청춘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노령화됐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쓴 것 같은데 뭐 20대가 쓴 것 같은데 40대, 50대 뭐 그런 유저들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쓴 네. 글인 거죠. 지금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을 바라보는 20대 시청자들의 느낌이 그 형들이 내 나이였을 때 김은국, 김연자 아줌마들이랑 똑같다고 그 나이 차가. 그렇지.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래서 맞아요. 이주일 씨. 우리 어릴 때 이주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층의 스타는 따로 있는데 그분들 다 이제 유튜버나 뭐 게임 방송을 하거나 유튜버거나 뭐 트위치를 하거나 뭐 이런 전처럼 TV만이 예, 어떤 예. 그런 게 플랫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 이상한 이름의 누군가가 막 게시판에서 엄청 막 난리 며칠씩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래요.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정도 파급력이면은 스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공중파밖에 그 플랫폼이 없던 시절엔 공중파에 어떻게든 진출을 했겠죠. 근데 요즘 다 유튜버지. 예, 뭐. 유튜버. 근데 유튜버에서 엄청 뜨면은 뭐 얼마 전에 찌양 씨 이런 사람들 라디오스타 나오더만요. 뭐 네. 슈카 맞아. 월드 이런 분들 라디오스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 많이 달라져서 TV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드라마가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를 소재로 해서 방송국에서 뭔가를 쇄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20대 분들이 어쨌든 왜냐면 제가 20대 나오는 드라마 제가 작년에 드라마 많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봤어요. 이게 20대 드라마인가 싶은 사실 생각이 좀 있어요. 나이만 20대다. 네, 왜냐면은 그 웹툰이나 이런 거 원작인 경우는 아예 젊으니까 감성 자체가 작가가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리지널인데 20대 타겟으로 했던 몇몇 드라마는 보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사가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 주인공이 가는데 예를 들어 남녀 주인공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원래는 대화라는 게 뭐 안녕 유 교수 뭐 어쩌고저쩌고야 이게 아니라 유 교수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거지. 거의 대사가 이런 식이야. 특히 청춘 기록이 좀 심했거든요. 청춘 기록은 거의 박소담 씨의 입을 빌른 여성 작가님이 한남들이여 들으라. 너희들이 갖춰야 될 매너와 예의란 건 이런 거다. 알려준다. 라는 걸 약간 16부 내내 박소담 씨가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가르쳐줘도 되잖아.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없을까? 마음이 급해서 안 되시나 그게 보지. 아니라
되게 뭐지? 그러니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그 두 연인이 박소담과 박보검이 만나고 잘 사귀고 헤어지고까지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대사가 그러지 마 그거 해라는 그 약간 그거 아닐까? 옛날에 뭐 그 무슨 신문사에서 무슨 팁 뭐 이래가지고 맞아, 생활의 팁. 생활 정보 뭐 이런 느낌의 맥주가 차가울 땐 얼음에 담가두면 된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그것도 있었어요.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세요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저 그런 식으로 해요. 이 대사가. 어쨌든 작년에 나온 20대 드라마가 20대 드라마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런 로맨틱 코미디는 어떤 당대 그 어떤 그 뭐랄까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한창 그럴 때 친구 사귀고 애인 사귈 때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상 네. 상대방을 어떤 상대방을 만나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가가고 다가가고 뭐 우리 사회에서 만나고 싶은 이상형은 누구고라는 게 좀 트렌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청춘기록이니 보다 보면 최근작 런온도 그렇고 좀 이제 재밌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오면은 또 이건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소재인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일단 빨리 우리가 커플상이지만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커플상만 몇 분 짜고 있는지. 네. 다음 커플상. 다음 커플은 백두산에 등장했던 이병헌 씨와 전도연 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여기선 그 백두산을 그 안 보신 분들은 그 거기 찾아보시면 전도연 씨가 크레딧이 없어요. 앞에 대표 타이틀에는 네.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카메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설정이 이겁니다. 이병헌 씨는 그 북한의 공작원인데 이중 스파이였다가 왠지 죽게 생기니까 전도연 씨가 아내였는데 살라고 남편을 밀고 해서 정부가 잡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북한의 백두산 가는 길에 이병헌 씨가 아내를 만나러 가요. 아내를 만나러 가서 근데 이 아내가 또 약쟁이잖아요. 그죠. 약쟁의 마약 중독자. 제가 또 너무 그런 단어를 썼나요? 그렇죠. 네. 약 무슨 약 보약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보약이지, 네. 보약. 타이레놀 중독일 무슨 수도 보약을 있고.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언니? 공진단. 비싸요. 맞아. 우왕청심환으로라도.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풀어져서 누워있는 전도연 씨. 긴장이 너무 풀어지신 어. 거지. 성심한 근데 여기 보면은 웃긴 게 왜 이분에게 들었냐면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텐션이 이렇게 되게 좀 루즈하고 그러니까 뭘까 이렇게 느슨하게 약간의 코미디와 섞어서 그냥 경쾌하게 가는 액션물 그런 그냥 블록버스터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왜 한국 영화 특유의 뭐 여러분이 흔히 올드보이의 그 사자후로 기억되시는 한국 영화 특유의 그런 리얼리즘적인 그 면모는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냥 너스레 떨다가 총 좀 쏘다가 뭐 그런 거고 폭발 좀 하다가. 폭발 좀 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저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말이 안 되게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정말 영화 후뚜루 맞뚜루 넘어가죠. 네. 근데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뭐랄까 갑자기 이병헌 씨가 이제 전도연 씨를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여기서 아내가 전도연 씨들 관객들 몰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걸어가서 총을 겨누면서 애 어딨냐고 하는데 소파에 이제 누워있는 여자에게. 그 여자 클로즈업 딱 됐는데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미 막 약쟁이의 빙의하신 어떤 여성분이 우왕청심환에 취한 여자분이 예, 이게 공진단 중독 걸린 여자가 거의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 근데 이분이 너무 전도연 씨 특유의 씬을 털어먹는 그 씬 통째로 그 공기를 장악하는 연기를 하니까 이병헌 씨가 재밌는 게 이병헌 씨가 그 앞에 하정우 씨랑 이렇게 시바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주고받는 연기할 때는 영화가 그런 영화니까 이병헌 씨가 연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렇죠. 내가 뭐 굳이 그까지. 하하하 하면서 그냥 같이 뭐 니 뭐 그랬어 저랬어 말해서 둘이 그냥 그러다가 앞에 전도연 씨가 연기를 하니까 여긴가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연기 버튼을 눌러. 그래서 둘이 연기를 해. 되게 진지하고 되게 장르 달라져. 진짜 멜로드라마가 되죠. 되게 밀도 높은 연기를 해요 둘이서 그 순간에 그래봤자 내용이라곤 애 어딨어 왜 날 밀고 했어 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밀도 높은 연기를 딱 하고 그게 딱 꺼지고 어쨌든 전도연 씨를 버리고 애를 찾으러 가는 길에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하정우 씨의 마중 나온 하정우 씨 얼굴을 보자마자 연기 버튼 다시 꺼. 어디 꺼면서 원래 여기 백두산이지 이런 거 있잖아. 난 밀양인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 그 장면 약간 외삽된 것 같겠다 진짜. 그러니까 영화 밀양의 세계관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 지금 백두산 가는 길이었지 하면서 밀양에서 잠깐 이제 다시 고속터미널에서 백두산 가는 버스 타고 두 분이 협력해서 못 해본 거를 그렇죠. 잠시나마
그때는 이제 협녀, 그 진짜. 협녀에서 전도연 씨도 갈 길을 잃은 잃었죠.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어요, 진짜 그 맞아요. 영화 보고. 이병헌 씨가 정말로 연기 버튼을 그냥 내내 꺼버리잖아요. 아니죠. 남녀 연기 아니에요. 버튼이나 멋진 나존 버튼을 키지 멋진 버튼. 그 연기 버튼 옆에 하나 버튼이 더 있어. 나 존잘 버튼. 아, 그러니까 멋진 나라도 버튼. 살아야겠다 어. 버튼이 있어. 나 존잘 해가지고 갑자기 뒤에 있는 백라이트를 켜 후광 버튼. 아, 다 망했어. 나라도 살아야겠다 어. 버튼이 있더라고 그분이. 그 저 놈놈놈에서 이병헌 씨가 연기 버튼 키고 막 열심히 연기하면 정우성 씨가 나 존잘 그거 딱 키고 맞아요. 다시 등장하면서 그분은 평정해 버리잖아요. 버튼 없어요 그냥. 뭐 맞아요. 본인 자체가 그래. 거기 진짜 이병헌 씨가 나 nomnom에서 진짜 안타까웠던 맞아. 게 정말 안타깝지. 시종일관 연기 버튼 누르고 맞아. 계속 열심히 했더니 정우성이 총 돌리고 정우성이 말하면 나 존잘 버튼 누르고 그리고 송강호 씨가 또 특유의 그 왜 그걸 무해시키는 연기 그렇지. 있잖아요. 어. 애가만이나 이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렇지. 계속 하니까 음. 이 사람 혼자 폼 잡고 그 어디 있어 이거 하는데 이게 이게 아무도 받아주는 리액션을 먹히지. 리액션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떡해.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이병헌 씨 되게 화나 있어 보여요. 진짜 화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맞아. 나도 보면서 화가 나. 내가 이병헌 씨라도 내가 만약 시사에서 보잖아. 화가 나면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는 난 거야. 김지훈 감독님한테 너무 섭섭할 것 같아. 맞아요. 진짜 그럴 정우성 것 씨만 같아. 저렇게 나도 이병헌인데 음. 송강호 선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우성 같이 있다고 정우성만 그렇게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태어난 걸. 근데 그때 이병헌 씨가 한국 영화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지. 그래서 외국으로 갔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협녀 같은 작품 또 들어왔을 때 또 당할 수는 아, 없으니까 그치. 이때구나. 나 혼자 나 존잘 딱 살겠다는. 이러고 백두산 같은 거 할 때도 뭐 그렇구나 하다가 여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죠. 아 근데 그 놈놈놈에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송강호 씨가 시나리오를 받고 네. 정말 진지하게 이 셋 중에 누가 나냐고 물어봤대요. 김지훈 감독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배님 이거 누군지 모르겠냐고 셋 중에. 더군다나 상대 배우도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이놈 어떤 놈이 나냐고. 아니 저 솔직히 그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진짜 농담일까? 나중에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송강호 씨도 사람이 아니 그 정도 배우가 나도 배운데. 아니 이게 송강호 씨의 인터뷰였는지 김지훈 감독의 인터뷰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읽은 기억이 있거든. 되게 웃었는데. 여기 에그머니 이거 여기인데 이거 내가 한다고. 이거 우성이 가는 거 아니냐며. 아니 근데 뭐 볼만했겠네요. 어쨌든 이병헌과 전도연 씨가 어쨌든 네. 그 영화를 털어먹었죠. 네, 굉장한 밀도를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거기가 그 영화의 표값의 거의 90%를 책임지는 씬이에요. 그 어떤 나머지 10은 저기 백두산. 백두산이 아, 그쵸. 나머지 10을 그 책임지죠. 영화라는 매체가 네. 그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는 게 두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둘의 히스토리가 약간 멜로틱하게 스피노프로 나오면. 찍으면 정말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잖아요. 한국 영화 감독들이 하고 싶은 작품에 서구 영화 감독들은 지금 그라비티 때문에 난리지만 한국 영화 감독들은 영화 감독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한국의 영화 감독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자기의 롤모델이 딱 하나 있어요. 롤모델 작품.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우락가연 영화들이 여러 편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패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데 그렇죠. 맞아. 실패해서. 보다 보면 이거 하려 그랬구나 라는 그렇죠. 느낌이 나는 작품들이 몇 개 있죠.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최적의 이거거든요. 이병헌 그게- 이중 스파이 이병헌과 그의 아내 전도연이라는 게 그 장강명 씨 소설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인가 전쟁. 그거 보면은 그 작품 배경이 딱 그런 약간 네. 근미래 가상의 역사로 그 통일된 상태에서 그 북한의 사실 빙두라 그러죠. 그 히로뽕 원래 북한에 네. 지금 히로뽕 원산지로 또 유명하니까 원산지가 아니라 저게 원산지 고품질 히로뽕의 생산지로 제조국으로. 유명하죠. 제조국으로 거의 뭐 유명하죠. 히로뽕 밭에서 나. 네. 힘들어. 그- 히로뽕 네. 따느라. 그럼요. 거의 채찍 맞으면서 이렇게 히로뽕 따고 그런 가상 배경인데 그 배경의 스토리들이 약간 비슷해서 소설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약간 그것도 원작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소설이 팔렸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작품에 전도연 씨랑 그 이병헌 씨가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림이 멋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한국 감독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런 류의 작품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아마 좀 좋은 건데 그 백두산에 험여봐 둘이 데려가도 안 되는 건 안 돼.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잠깐 이제 전도연 씨도 그러니까 놈놈놈처럼 그런 시기가 있는 거지. 나는 틴거 테일러 소리 탄거 히로뽕 탄거 히로뽕 미군 스파이 나는 진짜 협녀를 나오네. 보고 알았어. 전도연 씨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그걸 보고 알았어. 저분은
저 캐릭터가 이해가 돼야지 그 연기가 나온 사람이구나를 협녀를 보는데 그 전도연 씨가 연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했는데 아무리 누가 봐도 그 역할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역할이라서 아 저분은 역할 자체가 이해가 돼야지 그게 나오는구나라는 거 그때 느꼈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저도 그 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요. 그 시험을 대표님 좀 수능을 준비했다고요? 내가 수능도 준비하고 아, 진짜? 과거도 준비하고 했잖아. 내가 계속 이 나이를 세탁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세상에. 수능 준비할 때쯤 얘기인데 SAT도 준비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럼요. 네. FB가 나 쫓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못했을 때 왜 못한지 이유를 모르죠. 못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짚어줬던 게 과외 선생님이 너무 이해를 하려 그런다는 거지. 근데 너 외우면 되는데. 외우면 되는데 왜냐면은 그래봤자 이거 되게 위대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네가 이해를 못 할 건데 그냥 외워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게 문제를 통으로 외우래 안 되겠으면.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한 것처럼 그게 전도연 씨의 협녀 연기랑 비슷한 거.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지. 모듈로 여기는 좀 슬프니까 슬픈 모듈을 꺼내서 그냥 연기하고 리액션하면 되는데 근데 전도연 씨는 그렇게 연기할 수가 없는 사람은 그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왜 내가 선생님한테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선생님 문제에 숫자가 없는데 답이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같은 그렇죠. 그런 아니 얘기. 영어 AB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숫자가 나와? 그런 건데 그런 거가 왜 돼요라는 게 지금 그때 그 협녀를 찍을 때 전도연 씨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병헌 씨는 그쵸. 놈놈놈에서 당해보니까 그치. 그런 건 필요 없고. 아나 모르겠다. 여기서는 나는 살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부침을 겪었던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연기를 하고 남의 영화를 네. 사실 다른 의미 초를 치고 간 거죠. 그렇지. 되게 이질적이지. 사실 괜찮아. 솔직히 말해야지. 남의 영화에 좋은 연기로 초를 역시? 치고 간지. 역시 아날람이야. 다른 배우들 머쓱하게 시리. 상 주면서의 맥이네 이거. 아니 그잖아. 다른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솔직히 말 이병헌 씨는 주연이긴 하지만 전도연 씨는 손님으로 그냥 이게 어떤 친구 우정 특별 출연. 특별 우정 출연 출연. 와서 아니 그런 거지. 김밥 천국 가서 치즈 돈가스 시켰는데 가니시로 유기농 채소가 들어온 거야. 그지. 이상하잖아. 이상했지.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백두산이 초를 치고 간 거예요. 이병헌 씨가 딱 그거 끝나고 와서 역시 치즈 돈가스 달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짝짝만 먹고. 근데 이병헌 씨가 좋은 연기자인 건 바로 연기 버튼을 내리고 하정우 씨의 그 톤에 맞춰준단 말이지. 그치. 하정우 씨가 원래 이건 하정우 능력론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전체 톤을 잡고 있잖아. 이 영화 톤이 이런 톤이다라고. 붓두루 맞두루. 약간 하정우 씨가 그런 톤을 자기가 잡고 있는데 나는 백두산 웃겼던 게 하정우 씨 연기하는 내내 영화 표정이 다 구경꾼이야. 그치, 구경꾼이지. 남일이지, 남일. 자기 일 아니야. 웃기네 여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총을 들고 올라가는데. 근데 저는 하정우 씨 맘도 얘기해. 애는 수지가 날 거고 쟤나는 백두산이 일으키는 거고 내 일은 아니지.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약간 애는 수지가 나올까 이거 웃긴다. 그잖아. 다 남일이지. 아니 그 수지가 그 주가 얘기하자. 그러니까 우리 애지만 내는 네가 낫고. 그치, 네가 낫지. 쟤나는 백두산이 영화를 일으키고. 보는데 저기 그 하정우 씨의 그 표정이 영화를 보는 나의 표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네 이게. 이러면서. 전지적 감상자 시점으로 연기를 하시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정우 씨가 왜 저렇게 연기하지 했다가 보면서 납득했어요. 나도 저런 표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톤을 그 이병헌 씨가 정말 적절하게 상대방 네. 맞춰서 혹은 씬마다 탁탁탁 그걸 바꿔주는 그게 대단하다 진짜. 이병헌 씨의 능력도 대단하고 그 전도연 씨가 잠깐 나오는데 그 잠깐 동안 이건 좀 그런 게 사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서사라는 건 우리가 부부였어? 내가 마약 중독자야? 그리고 너가 이중 스파게티 내가 신고했어라는 딱 세 줄밖에 없는데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더 많은 걸 본 거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게 맞아요. 배우의 연기력인데 그게 이병헌 씨와 전도연 씨 대사에서 느껴지고 내가 뭔가 그 설정 외에 더 많은 걸 본 것 같아. 저 그 두 부부의 애증의 그런 걸 같이 본 것 같은. 그런 밀도를 느끼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뛰어난 연기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네, 커플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의 영화에 초를 치고 갔다.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커플상 시상을 오래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상 주연상이죠. 네. 누굽니까? 그죠. 그냥 연기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조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원래 주연 안 따지니까. 네, 연기상. 네. 2020년 올해 연기상. 작년이고요. 네, 강변호텔의 유준상 씨.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강변호텔이 대표적이지만 유준상 씨는 받을만하고 뭐 경이로운 그거. 네, 소문에서도. 거기서도 뭐 잘하셨고 사실 유준상 씨에서는 한 번쯤 얘기해 줄 만한 게 굉장한 퀄리티의 배우인데
이상하게 저평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할을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기용하세요. 수많은 역에서. 아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캐릭터라기보다는 항상 유준상 씨인데요. 네. 보통 항상 유준상 씨면은 특정 장르에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한 게 엄청나게 진지한 맞아요. 예술 폭이 영화부터 넓죠. 엄청나게 과장된 일일 주말 드라마까지. 드라마. 까지 그런 그 것도 사이- 잘해. 근데 하는 거 보면 다 유준상 씨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게 다 어울려요 그 작품마다. 맞아. 난 그게 너무 신비롭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하지? 예, 그게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 분명히 뭐가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준상은 사실은 유준상 씨가 하는 그 연기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술적인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딱 맞춰가는 그게 말이 쉽지 되게 제가 그쵸. 느끼기에는 되게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준상 신기하거든요. 씨가 아마 그렇게 연기를 하는 데는 저희가 그냥 좀 그냥 잠 임시로나 붙였습니다만 유준상 씨가 이 강변호텔을 보면 그 흔적이 그 힌트가 좀 있어요. 대표님이 늘 말하는 그 나노 연기. 왜 나노 연기를 해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쪼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내가 예를 들어 연기를 좀 준비해 와도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상대 배우의 리액션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바뀌는 옵션까지도 앙상블에서 혹시나 바뀔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은 것만 같은. 미리미리 다 A 옵션이 이건데 만약 걔가 그렇게 나오면 또 내가 이렇게 나가지라는 것까지 다 준비해 온 것 같이 그렇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물론 강변호텔에서는 정말 유준상 씨가 저를 2020년이 가장 큰 웃음을 줬기 때문에 정말 웃겼습니다. 그 카운터 장면 진짜 웃기죠. 카운터 장면도 웃기고 왜 저는 그 아버지와 이름 얘기할 때 형과 함께. 잠깐 적겠습니다. 잠깐 적겠습니다. 메모 좀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설정이 그겁니다. 이분이 영화 감독, 되게 좀 나름 그래도 인디 쪽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름이 좀 자기가 콤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별명을 막 그렇게 불렀나 봐. 그래서 콤플렉스가 있는데 형인 권혜여와 함께 아버지인 기주봉 씨를 만나러 갔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니들 형제들의 이름에 대해 기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의외로 형 이름은 그냥 막 지은 거고 첫 애라서 둘째 이름을 생각보다 신경 써서 지은 거야. 자기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소설가인가 그렇잖아요. 소설가인 아버지가 그 기원에서 뭔가 좀 있어 썰을 막 썰을 푸셔. 푸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말이 길어져 하면서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닌데 하고 권혜호 씨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약간 짜증나는데 그 옆에 모르겠다는 듯이 아버지 좀 적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서 적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말만 들으면 이게 왜 웃기냐인데 정말 웃겨요 그게. 이 사람의 그 타이밍을 탈취하는 그 어떤 센스, 그 표정, 그리고 옆에 형이 약간 살짝 빈정이 나간 것도 알지만 모른 척 하는 듯한 그 뉘앙스. 바로 직전에 그 형과 둘이서 이제 아버지 기다리면 수닥수닥 할 때 네. 형이랑 그 남자 형제들이 그 관계 있잖아요. 네. 딱 둘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도 어릴 때부터 늘 지금까지 그 동생 이름 갖고 놀렸는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형 이름은 그냥 지은 거고 네가 진짜 내가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다 하니까 형이 빈정상 잠깐 내 이름 그래서 나 큰 아들인데 그 와중에 또 역시 그럼 내 이름은 하는 그 표정이 그러면서 그걸 적는 거지. 아버지 잠깐만요. 좀 적을게요. 메모지 이러는데. 꺼내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거를 진짜 찰떡같이 살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카운터 장면에 보면 네네.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누구누구 감독님 아니세요? 하면서 네. 자기 이름을 팬이에요. 부르니까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나면서 나를 알아봐줘서 좋지만 좋으면서도 내 내 이름이 이름을 또 불리니까 불러서 또 되게 짜증 나면서 하는 그게 근데 막 사인을 쓰잖아요, 해달래. 얼굴에. 사인해달라니까 또 기분 좋아. 아니 안 했으면 이름을 안 쓰고 싶은 그 마음. 그렇지. 뭐 그런 게 되게 얼굴에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되게 짧은 씬인데 정말로 그 이분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고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에 계속 출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다라는 건 배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대표님 보시기에 네, 그렇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들은 것도 있어요. 그냥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홍상수 감독이 좋은 말로 발견하는 거죠. 탈탈 털린 사람. 뭐 나쁘게 말하면 탈탈 털린 거고 좋게 쪽쪽 말하면 빨린 사람. 좋게 말하면 유 교수는 이런 거니까 유 교수가 만약 이런 거 제가 유 교수를 배우를 쓰겠는데 유 교수가 나는 배우가 아닌데 연기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무 유 교수가 할 말을 유 교수를 잘 알아서 대사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유 교수가 연기를 정말 잘하게 보여. 근데 막상 연기를 하고 났더니 기분이 나빠. 왠지 알아? 나의 치부가 이제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니까. 영화에 다 이렇게 적힌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안 한 나오셨죠. 편 내지 두 편 정도로 끝나고 안 들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마이웨이 이렇게 내가 보기엔 유준상 씨가 안 들키는데 아마 뭐 홍상수 감독님은 술자리도 안 하고 시나리오도 메일로 받는 것 같아요. 대면을 최대한 안 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비대면 연기. 왜냐면 그 경이로운 소문 할 때 그 유준상 씨 그 몸 관리된 아우. 게 굉장히 화제됐었잖아요. 아우. 50대 남성의 그러니까요. 몸이 깜짝 놀랐어요. 식스팩과 근데 등판이 아주.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신 분이라면 평상시에 다른 분과 만날 때도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감독님, 전 여기까지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칼같이 끊었던 게 아닌가. 강변호 때 저희 예전에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저희가 해서 보셨던 분이라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권혜호 씨와의 관계 때문에. 네, 그때 그 둘이서 이제 연적이었잖아요. 그 그죠. 연적이 동생과 형으로 나오는데 그때 대사가 또 나와. 맞아.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했을 법한 짓을 아버지가 하고 있어. 그 기주봉 아저씨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영화에서 기주봉. 플러팅하는 거. 그래서 재밌어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아니, 근데 항상 생각하는 영화에는 꼭 나와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몇 근데 번이 나오는 도대체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기주봉 아저씨. 그러니까 그또 나는 그분도 풀샷으로 찍었잖아요. 어. 홍사수 감독이 되게 잘잖아요 네. 기주봉 씨가. 준 씨가 이런 말은 죄송한데 배 나온 남자는 머리 가슴 배밖에 없어요. 잘 쳐도 사실 오등신 같은 아. 몸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좀 작고 배 나온 아저씨가 일반 세계에서 보기 힘든 모델 출신의 두 여배우를 두 여배우 앞에서 크게 한 샷으로 잡아서 한 프레임에 잡혀서 계속 플러팅.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나 보통- 뜨겁구만. 보통 일반인은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이거. 이게 먹힐 리 없다는 생각에 턱 밑까지 플러팅이 차올라도 시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예쁘시네요. 그리고 끝나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덕담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보통은 억눌린 그러지. 욕망 때문에 술 먹고 한다든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맨정신에 대낮에 대낮에 허벌판에서 길쭉한 두 여배우에게 다가가지고 아름다우십니다라는데 정말로 미모에 취한 거지. 그렇죠. 아름다움에 취했지. 네. 이해합니다 저는. 거기서 받아주는 송선미 씨 연기도 좋았었어요. 아니 이쁘다는데 뭐라 그래. 그니까. 그 왜 자꾸 하니까 그 난감하면서도 뭐라 말할 수 없고 뭐 그런 그에 잘 살려서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그 장면이 홍상수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니까요. 나올 때마다 웃겨. 왜 그걸 웃기냐면 홍상수가 내부 고발자라 그래. 그러니까 한남 내부고 발자니까. 내부 고발자라 그래. 이게 그게 연령대가 높아진 이유가 있구나. 본인이 점점 나이를 드셔가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 작품으로 보면 권혜호 씨 정도만 돼도 너 예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권혜호 씨가 연기하는 그 권위와 위계가 좀 더 화면에 보이는데 기주봉 씨가 하는데 그걸 또 그 풀샷으로 그렇게 그 프레임을 때려버리니까 약간 감독님 너무 못된 거야. 맞아, 진짜 못됐어. 기주봉 씨도 베테랑 배우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았을 텐데 찰떡같이 잘하셨어요. 거기서 기주봉 씨가 했던 소심한 항명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 감독님 잘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기주봉 씨가 내복 막 입으시고 그렇게 좀 맞아요. 볼품없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강변호 때 유쾌했고요. 재밌었어요. 유쾌했습니다. 특히 유준상 씨의 연기 때문에 제가 진짜 깔깔깔 됐는데 어쨌든 네. 대단한. 그럼요. 유준상 씨가 사실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되셨지만 유준상 씨가 와 대단하다라는 느낌으로 잘 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마치 송강호 씨나 뭐 무슨 그 황정민 씨처럼 막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막 연기의 신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막 유준상 씨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생활형 배우 같은 약간 저평가된 느낌이 좀 있는데 유준상 씨의 연기야말로. 유준상 씨가 한국에서 라이온 고슬링과 같은 그런 희끄무리한 그런 나노 연기를 하는 라이온 고슬링이 웃긴 게 어느 순간 표정 없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게 얼굴 표정으로 연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나노 연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늘 표정이 똑같으니까 그런 유준상 씨도 그런 경지에 가 있다. 기주봉 아저씨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기주봉 씨 연기 중에 제가 최근에 그 공작 윤종빈 감독의 네. 공작에서 김정일로 나오잖아요. 약간의 특수분장하고. 근데 가만 보면 김정일이랑 하나도 안 똑같거든요. 근데 김정일 같단 말이죠. 정말 똑같단 말이죠. 되게 인상적이죠. 그거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기주봉 씨가 진짜 인상적이게 나오고. 피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요? 자, 특별상. 원래 우리는 배우가 연기상 딱 주는데 조연상을 하나 그냥 신설했어요. 급하게.
이걸 상을 주기 위해서. 그쵸. 네, 올해 조연상. 2021년 네, 안시상 조연상 조연상은 스위트홈의 이시영 씨의 등에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시영 씨한테 주는 거예요? 등한테 주는 거예요? 등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녀의 여기는 백에게 주는 겁니다. 그 등이 그녀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잡히는 초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도 그냥 그 이후에도 미디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된 걸 보고 보면은 그 장면, 그 짧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이시영 씨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그리고 사실 이게 웃긴 게 이시영 씨가 약간 그 반칙 같은 반칙? 이게 왜냐면 한국은 여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동양에는 또 체구도 작은 데다가 여배우는 더 얇고 또 기본적으로 배우라는 게 저체중 상태잖아요. 그쵸. 좀 얇고 좀 이렇게 말라야 되잖아. 네. 매우 저체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배우들이 저체중인 상태에서 액션 연기, 사실 우리나라는 액션 씬을 할 일이 별로 없죠. 스케일이나 돈이 좀 이게 그런 게 없고 그런 장르 쪽에 애써 외면하다가 한국 영화가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여배우들도 그 시대도 좀 바뀌기도 했고 여전사 이미지로. 네, 여전사 이미지로 그런 연기를 할 씬이나 그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설프다 이거죠. 그 역할에 딱 붙지를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런 팔뚝으로 뭐 이렇게 우리 유 교수 같은 사람 목을 졸라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라는 간지럽겠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든단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마음 있으신 거예요? 아이고 녹내 녹아 막 이러니까 아까 말한 음. 그게 그거구나. 유 교수가 할 법한 대사를 쓰겠다라는 게 그런 거죠.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어, 아유 녹내 녹아. 부인할 수가 없네. 북에서 온 여자가 목을 조르는데 갑자기 웃으면서 아이고 녹내 녹아. 남남북녀라더니 그래, 그런 데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시영 씨가 약간 뭐랄까 여배우들끼리 잠정적인 합의한 노조의 룰 같은 신사협정 매장하는 게. 신사협정 맺어놓은 거를 깬 것 같은 거지. 음. 모르겠고 근육을 이빨 키워서 제가 복싱을 하다 보니 저는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래. 아무도 안 할 하시면서.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 씨가 그 사이에 보면 뭐 저 UDT 출신인데 이런 말들이 그냥 시트콤 했으면 대사에서 예, 웃길 수 있는 대사인데 이럴 텐데 UDT까지는 좀 너무했네. 대사 웃긴 했는데 나름 붙어요. 붙는 이유가 그녀가 앞에서 시각적으로 이미 그 쌓아놓고 보여준 게 이미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저 정도면 뭐 여자 UDT 출신이라고 해도 뭐 극 중에서 큰 무리가 없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등도 등이지만 그 등은 이제 포스터에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말고 그 스태프분들이 얘기하는 맞아요, 그거. 스틸 사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옆모습이란 말이에요. 엄청 펌핑된 상태로 보니까 되게 팔뚝이 막 멋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면 그 한효주 씨가 그 본 스피노프 미국 드라마에 그 어떤 요원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한효주 씨가 되게 말랐다. 한효주 씨 당연히 우리나라 여배우니까 말랐단 그쵸.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말랐는데 그 마른 배우가 그 중간에 요원으로 들어가다가 그 한 요원과 격투신이 있어 남자 배우와. 근데 거기서 잘하시긴 하는데 비주얼 상으로 이게 와닿진 않는 거예요. 특히 본이라는 건 좀 사실적인 액션을 네.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예, 같은 그거잖아요. 동작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힘이라는 게 네.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파워풀이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합은 잘 맞추지 말씀대로 다시 노련한 배우들이 합은 잘 맞추는데 그 기본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게 딱히 와닿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시영 씨는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그 볼 때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연스러우니까 보기가 편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약간 이거 어차피 뭐 가짜야라고 하고 보는 거랑 또 전혀 몰입감이 틀려지니까. 그게 그 피지컬이 주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핍진성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엑시트 볼 때 제일 좋았던 건 그거거든요. 그 유나 씨가 맞아요. 너무 잘 뛰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달리기만 하는데도 그 박진감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 둘이 이렇게 맞아요. 나란히 뛰면서 아주 박력 있게 카메라가 앞에서 팔로우를 하고 둘이 분필 부러뜨린 거 이렇게 둘이 나눠서 손에다 묻히면서 막 뛰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거 되게 멋있거든요. 그 장면이 저도 그러니까 별게 없죠. 사실 달리는 것밖에 없는데 터지는 것도 없잖아. 없지, 폭발하거나 아무것도 없지. 하다못해 달릴 때 뒤에 추격해오는 뭐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엄청나게 고양감이 있거든요. 그 박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두 분의 그 진짜 그 몸쓰임 자체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배우가 살리지 못하면 못 살리는 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나 씨가 아이돌 때부터 이제 단련된 그 신체와 그 조정석 씨도 몸을 되게 잘 쓰잖아요. 네. 춤도 잘 추고. 그런 두 사람의 그 뛰는 모습의 앙상블 같은 게 그 영화를 완전히 살려버린 거죠. 설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독가스가 올라온다. 우린 도망간다. 그게 땡인데 그 캡틴 마블에서 브리 라슨이 뛰는 장면에서 비판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그 피지컬이 센 캐릭터가 할 법한 어떤 몸 동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원래 잘 못 뛸 수는 있지만 트레이닝 받으면 트레이닝을 되잖아. 받아서 왜 그렇죠. 야구 영화에 출연할 거면 최소한 투구폼은 트레이닝을 음.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게 이제 캡틴 마블에 있는데 아 근데 트레이닝 받아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옛날 그 G.I. 제인에 보면은 네. 데민모어 실제 피지컬은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한 손으로 막 근데 거기서 마지막 전투 씬에서 데민모가 그 총 들고 완전군장한 채로 그 유격 때문에 그 적진 뛰어들어가는 풀샷이 나와요 슬로우로. 거기서 그렇게 요렇게 든다. 이렇게 아니 총을 들고 뛰는데도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는데도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자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또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예.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그 다만학에서 이 대표님이 보고 얼마나 그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 황정민 씨 뛰는 폼 왜 그러냐고.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니 어쨌든 사람마다 신체 능력은 다 차이가 나는데 짜세가 나오는 사람이랑 안 나오는 사람 따로 있는데 사실은 신체 훈련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된다. 되니까 되는데 되는 분이 나오는 걸 보면 아 반갑다.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시경 씨 그 정도 준비해서 하는 게 아 저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아까 왜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내부에 우리 여배우 노조의 룰을 깬 것 같지만 불가침 조약을 깨버렸어. 서로 불가침 이름으로써 스탠다드가 높아졌다는 거지. 맞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다음 역이나 다음 배역에서도 뭔가 여전 사람은 이 정도. 그죠. 왜냐면은 시대가 어쨌든 여성도 전사와 막 그런 이미지 캐릭터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이제 약간 좀 되게 판타지니까라고 봐주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미 옛날에 왜 헐리우드 뭐 그러니까 흔히 말 양키니까 저게 피지컬이 되니까라고 하는 그 제니퍼 가너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액션 영화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기보다 신체 훈련이 된 여배우들 위주로 많이 뽑았죠. 우리 옛날 예스마담 네. 그죠. 양자경이라든지 그죠. 양자경 씨 뭐 사실 서기 시간에 저거 장쯔이 뭐 공리 이런 분들 다 기본적으로 경극단이나 이런 데서 신체 훈련이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오는 액션 영화들 기가 막히잖아요. 맞아요. 몸이 작아도 그렇죠. 네, 그렇죠. 날렵하잖아요, 일단. 날렵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배우가 되는 그 코스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경극단 같은 거 없잖아. 우리는 액팅 저거 연영과 출신들. 근데 연기 감정 연기나 이런 건 다 좋아요. 되게 그 신체 관리 잘 되고 근데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 드라마나 영상물에서 되게 중요한 그 장르랑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쪽도 좀 이제 발전되고 되려고 하는 어떤 초기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그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것 그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이시영 씨의 등 이 장면은 이후와 이전이 아마 나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죠. 그럴 수 한국 있어요. 영화의 여성 배우들이 진짜로 그 어떤 파이터 역할을 할 때 그런 진짜 핍진성이 보여주게 하게끔 되는 어떤 효시가 되었다라는 지점에서 단순히 그녀가 와 저 등 근육 저거 뭐야 뭐 놀랍다 정도 어떻게 관리했어 다이어트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의 전체 영상물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인덱싱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 그럴만하다라는 거. 그 그죠. 핍질상을 따게 만들어주는 거.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태프들 그 장면을 찍을 때 스태프들과 그분이 이제 스포츠 브라와 그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있을 때 당연히 촬영을 해야 되니까 몸을 펌핑 시켜놓은 상태니까 몸 상태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말이 되는 왜 진짜 힘을 쓰면 힘이 나올 것 같은 그 말이 되는 정말 그 몸 상태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물론 이 스포츠 브라나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노출 신인 수준인데 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로 그 멋있다라는 거지. 왜 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성의 몸을 볼 때 이상하게 타자화를 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에로틱한 대상으로 본다라는 그런 건데 그 단계를 가니까 그런 게 그런 접근이나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저는 원래 이제 운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안 하지만 보는 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스포츠 이제 예를 들어 농구 같은 거 이제 여자 농구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은근 그 스포츠웨어들이 그 유니폼들이 사실 가만 보면 야한 맞아요. 다 몸에 맞아요. 핏대니까. 핏대는 딱 건데 붙으니까. 단련된 신체를 보고 신체는 있으면. 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야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뭐라지 딱 보면은 그러니까 보다 보면 몰라 그런 사람들만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단련돼 있는 몸이라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오히려 그 단련되지 않은 몸이 뜻하지 않게 노출됐을 때가 더 그런 느낌이 나지. 이렇게 얘가 되게 변태 시간까지 같다. 알고 싶진 않았는데. 이 얘기는 살 때. 하여튼
이게 여성이 그러니까 머슬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전사 캐릭터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머슬 캐릭터는 잘 없는데 이수영 씨가 그런 역할을 해서 또 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대사나 이런 걸로 제가 그런 거야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딱 맞게 그런 역할을 나와서 너무 좋은 거죠.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배우가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들이 있고 그런 종류의 그 장면들이 좀 더 예전보다 나은 퀄리티로 사실은 그런 게 있어. 남자 배우들도 그런 액션 같은 거 멋있는 거 한다고 몸을 만들어서 오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브래들리 쿠퍼는 정말 그 왜 벌크업 이만큼씩 된 네, 운동뚱. 그 진짜 그냥 실전 근육인 것 근데? 같은 몸으로 만든 상태에서 진짜 군인처럼 하고 나왔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은 그런 역할 한다 그러면 패션 그쵸. 근육이잖아요. 화보 맞아. 근육을 만들죠. 네, 화보 그렇게 근육.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든 그 예쁘게 데피니션이 잡힌 복근 한 번 더 보여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 아메리칸 스나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액션 그런 종류의 게 맞는 장르는 또 따로 있잖아요. 좀 리얼한 예를 들어서 액션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형사나 뭐 군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이런 짝 빠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실전에 더 맞는 두툼한 이런 몸이 사실은 더 적절하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는 잘 어울리게 나오는 쪽에 좀 더 장르에 따라서 물론 예쁘게 나와야 되는 장르도 있지만 좀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너무 잘생기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그게 오히려 멋있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왜 그 여자 보디빌더들이 그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키운 그런 근육들 있잖아요. 남성 못지않게 네. 키운 네. 그런 근육이 아닌 정말 실전 근육 같은 그런 근육이어서 되게 좋았던 거죠. 전 이시영 씨의 근육이 정말 그 전사가 이렇게 그런 UDT가 정말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근육 있잖아요. 그런 왜 거여서 되게 웃습니까? 좋았다. 아예 갑자기 그냥 쓸모 있는 근육이란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그 아까 말이 저- 웃긴데 그렇잖아. 네. 쓸모 있는 근육. 이건 그냥 완전 다른 얘기인데 아까 G.I. 제인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린북 얘기할 때 저 비고 모텐슨 뭐 크림슨 타이드 네. 얘기도 하고 뭐 강직한 군인 네. 제가 그 얘기할 때 비고 모텐슨이 군인 뭘로 태어났는데 하면서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G.I. 제인에서 맞아요. 그 데미 무어를 데미- 혹독하게 훈련시킨 그 교관이, 교관이 교관, 비고 모텐슨이라고요. 그랬나? 네, 그래요. 몰랐죠. 깜짝 기억도 안 놀랐어요. 나요. 어전 GIJ에서는 뛰는 게 그 앞에 머리 깎고 근육 막 그 하는 그런 거는 역은 옛날에 그 영화 한 손으로 푸시업하던 것만 기억나요. 전에 G.I. 제인보다 그 영화 킹덤에서 그 사우디 배경의 그 CIA가 그 테러리스트 싸운 영화인데 거기에 제니퍼 가너가 정말 짜세 제대로 나옵니다. 진짜. 특히 그 최근에는- 복도씬에서 제니퍼 네. 가너가 뒤에서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 군인의 목을. 아까 그 대사 다시 해줘. 아, 녹내 녹아.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니퍼 가너가 훈련이 잘 돼 있는 설정으로 나온다 해도 기본적으로 남녀 피지컬 차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절함이 그녀는 전혀. 아니 그게 아니라 제니퍼 가너가 그 힘이 남자보다 딸리는데 악을 써서 이겨내는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걸로 요새 조디 코머가 킬링 이브에서 네. 그녀가 요새 또 참 근데 조디 코머는 기본 피지컬이 그러니까 기본 키가 크잖아요. 키 크고 어깨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뼈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얼굴만 서양인 조그매. 특히 조그매가지고 얼굴만 클로즈업 됐을 때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여배우 같았지만 풀샷 그녀가 암살자라고 했는데 어. 푸시업 보면 그래 잘하겠다. 거기서 사람 죽일 때 보면은 납득이 가요. 아 그래 그렇지. 그치. 저런 등치. 저런 분한테 맡겨야지 이런 음. 생각이 들어. 특히 왜 거기서도 그 조디 코머가 특히 뭐 그런 피지컬을 막 해서 막 사람 목 졸라서 이렇게 죽이진 않고 되게 뭔가 간단하게 푹 죽이는데 근데 왜 조디 코머가 왜 그 피지컬에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은 조디 코머가 남과 다른 사람과 뭐 힘 대 힘으로 붙여서 저 피지컬이 저 사람에게 잘 어울렸다라기보다는 왜 겁 없다라는 느낌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조디 코머 거기 사이코패스로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신체가 컸을 때 그 겁 없는 거 있잖아. 어느 정도 내가 카바가 되겠다라는 오는 겁 없는 느낌이 신체가 커서 누군가도 위협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겁 맞아요. 없음. 그런 보통 제가 남자 좀 그런 그렇죠. 편이에요. 이게 유 교수 같아요. 살살 녹네. 저는 학교 폭력 같은 것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본인이 하신 거 어릴 아니고요. 때부터 어디 가면서 뭐 돈 이렇게 뺏겨본 적도 없고 뭐 뺏은 거 시비 아니야? 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게 본인은 이게 그 진격의 거인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 돈을 뺏는 게 야 뭐 나와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이런 거라기보단 오락을 하다가 갑자기 돈이 없네. 야 여기 내 거 써. 50원 이거 써도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말한 건데 그 친구는 20년 뒤에 그때 그 새끼가 뺏어갔어. 뺏어갔어.
이거 실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체격이 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네, 생긴다. 체격이 큰 사람 진짜로 약간 그런 무심함이 있어요. 아니, 내가 먹어도 되지? 근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말 못하고 그런 거. 그런 약간 겁대가리가 실종되는 그런,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키가 한 번이 컸거든요. 한 20cm 정도? 근데 키 큰 후랑 전이랑 약간 주변 공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난 몰라 원래 커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등치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라는 걸 살리는, 이게 사실 배우가 뭐 여러 옵션이 있지만 한국 영상업계가 좀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아졌다. 이제 그런 시대가 그렇습니다. 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을 사실 몇 개를 못 드렸는데. 아 잠깐만요. 요 조연상 얘기하면서 제가 아주 짧게. 네. 워낙에 이제 이시영 씨의 이 등이 워낙에 화제였고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연상에 이렇게 붙여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 정도로 네. 저 스토브 리그의 오정세 씨를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오정세 씨의 그 스토브 리그에서의 연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그룹의 적자가 아닌 서자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그 적자인 자기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큰아버지의 아들. 그 사촌 동생이랑 팔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서름을 팔씨름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근데 내가 이거라도 이겨야겠어. 얘를 이길 수 있는 이거라도 이겨야겠는 거지. 근데 그걸 막 핏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목에 눈물이 한 방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파치면서 결국 기어이 이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기로 대변되는 스토브리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오정세 씨의 굉장히 훌륭한 연기가 있어요. 꼭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오정세 씨 배우님 좋죠. 그 오정세 씨는 2020년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특히 그 뭐 화제가 됐던 스토브리그에서도 좋은 빌런으로 나왔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그랬고, 약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젊은 연기자들이 주연으로 왔을 때 약간은 뭐랄까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호흡이 붕 떠버리거나. 호흡이 갑자기 붕 뜨가는데, 오정세 씨가 약간 그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른 분들은 실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인큐베이터 역할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키워줘. 그러니까 뭐냐면 먹이고 닦이고 시키고 자기가 있어. 어쨌든 일관된 톤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 드라마의 그 어떤 뼈대가, 예를 들어 악당인데 악당도 톤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연기 못하시는 분은 악당도 못해요. 튜닝을 해준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액션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균질함이 올라오는 거죠, 상대방도. 왜 운동장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너 기준 하는 그거. 그죠, 기준이 그거를 된 오정세 거죠. 씨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그분들이 다른 그 주조연들이 연기를 못한다가 아니라 오정세 씨 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스토브리그도 저는 그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궁민 씨의 톤이 살짝 떠 있는데 그죠.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남궁민 씨가 설정한 톤이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배우들이 그 임동규로 나왔던 조한선 씨랑 그 남궁민 씨가 붙었을 때 보면 전형적인 그 만화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떠 있다고 그 톤이. 그 톤이 떠 있는데 근데 그 톤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드라마고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다 보니까. 다 만화처럼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톤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임동규를 컨트롤하는 뒷구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오정세와 또 그런 남궁민 씨를 앞에서 만나서 어떻게 또 하는 대거리를 하는 그 오정세라는 그 본인이 그 갖고 있는 그 톤의 기준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연기 밸런스가 뭐 붕 뜨고 싶은 사람 붕 떠도 되게, 혹은 이게 차분하고 싶은 사람 차분해도 되게, 그걸 이제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줬다는 거지. 그렇죠. 게다가 오정세 씨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오정세의 장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진지한 역 플러스 코미디를 잘한다가 있어요. 코미디 엄청 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미디가 기본이고 스토브리그도 코미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리 없이, 왜냐면 그거 잘못 연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네. 항상 뭐든지 정신분열처럼 보이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웃겼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진지하게 눈물 흘리고 연기하면 정신분열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오정세 씨가 약간 뭐 물론 본인한테 좀 이런 표현이 섭섭할 수 있어. 본인한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톤을 잡아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잡아주는 주조연급의 배우가 또 해나가는 또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굉장히 작년 한 해 특히 많은 작품에 수고하셨어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드창으로. 태우창. 네, 테드창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리고 조연상의 두 분은 같은 영화에 나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좋은 영화죠. 네,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엄청 웃겨요. 네. 저 극장에서 진짜 깔깔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잘 찍었어요. 극장에서 한국 영화 보면서 박장대소 하는 게 사실 저는 별로 없는 경험이었는데. 저희 그 영화가 지금 이 두 분을 언급했던 이 두 분의 장점이 둘이 장점이 서로 장점으로 케미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시영 씨가 사람 칠 때 진짜 치는 것 같은 그 오정세 씨가 들이대다가 쳐맞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잖아. 아직 본인의 DNA를 덜 발견했을 때 이시영 씨 그때 알았던가 봐. 이시영 씨가 나 진짜 거기서 오정세 씨 패는데 맞아.
진짜 너무 찰지게 패는 거야. 그리고 오정세 씨가 맞고 나서도 뽀뽀하려고 또 들이대는 그 장면에서 진짜 박장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정세 씨가 무슨 펜션인가 갔다가 오해가 엮여서 하여튼 알몸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그 장면 최고죠. 예,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데 허리에 감고 있는 수건이 이렇게 진짜 날아가는. 날아가잖아요. 핑. 저는 그 장면보다 울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예, 그렇게 빵 터지는 장면이 있는 영화 잘 없으니까 심심하실 때. 연기들도 맞아요. 좋아요. 예,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둘의 굉장히- 저희가 언급한 장점이 음. 거기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지영 씨 정말 우리 오정세 씨 이시영 사정없이 씨 예전에 꽃보다 남자에서 그렇게 에리에리한 역할이었다가 뭘 에리에리에 남 갈구는 역할이지 거기서 아니야 그땐 지금 저 피지컬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정세 씨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스텝이었던 영화에서 지금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명성 있는 배우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무명 배우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런 역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좀도둑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뭘 털다가 뭐 경찰한테 잡히는 뭐 그런 장면이 아주 작은 장면이었는데 그때 다들 놀랬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연기 잘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좀도둑만 해도 있어요. 되는 거야? 근데 큰 도둑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대도네 대도. 그때 진짜 도둑이 온 거 아니야? 그분이 보여줬던 연기와 그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 같은 것들이 음. 전혀 그 그릇이 아니었어요. 음. 스태프들이 다 놀랬다고 그래서. 왜 아직 저기 계시나? 아 델롬델. 그러니까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수가 델롬델이었던 분이다. 뭐 내가 싹수라고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긴 이미 귀하신 하지만, 분이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네 오늘 커플상과 주연상, 조연상을 네. 시상을 해봤어요. 아 저희가 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커플상 챙겨만 주드는데도 이게 어떤 시간이 훌쩍 네, 가버려가지고. 커플상 얘기 많이 했네요 오늘. 네. 리허설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요. 한 회를 통으로 폐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면서 리허설을 해봤는데도 이게 이렇게 또 시간을 못 음. 맞춘다. 어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하는 수 없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2021년 안시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올 거고요. 다음 분 찾아 2부 3부가 또 있는데. 그게 다음이고요. 네. 지금 중간 막간 공연 봐야지 빨리. 아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전용기를 대절해서 또 온 그럼요. 두아리파가 지금 저희 녹음실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빌리 아일리시는 이번 안 나왔어? 나 근데 꼭 보고 싶댔잖아. 빌리 요즘 바쁘대. 나한테 연락. 어떡해. 자, 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박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습니다.